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요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면서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다행히 빨간불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네, 코스피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3거래일 계속되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3,120선으로 밀려났는데요. 코스닥은 1,020선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은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펄어비스가 25%, 카카오게임즈가 11%가량 오르면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금리 인상 이슈 자체의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중국과 아시아 시장 약세와 또 잭슨홀 미팅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짙은 이슈들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여전히 짓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런 복잡한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요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전문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꼼꼼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설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또 주유소 1부, 2부에 이어서 3부까지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3부 마지막까지 종목 상담 꼼꼼히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현대위아 98,000에 샀거든요. 10% 현대위아 종목이시고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98,000원. 98,000원. 네, 비중은요? 한 10% 정도 돼요. 네, 현대위아 98,000원에 10% 정도 되시고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한 조금 됐어요. 네, 매수하신 지가 꽤 되셨고요. 지금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추가 매수 되는지,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당 부분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고가에 사셨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네. 사실 만한 가격이고, 이 종목 특별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더 간다르길래 좋다고 그러길래 그냥 샀는데.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위아는 사실 지금 이제 이 섹터 전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제 밀려 내려와 있고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전과 비교해서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작년 6조 6천억 정도. 올해 이제 7조 8천억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700억대에서 다시 이제 1,980억, 2천억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레포트를 보면 모빌리티 전문 부품업체로 대전환을 한다라는 모멘텀도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을 보면 최근에 이제 1개월 정도가 외국인들의 매도 거의 폭탄이 나왔던 우리 시장인데 이 기간 동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꽤 샀거든요. 그래서 한 24만 6천 주 적은 물량도 아니고 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현대위아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뭐 펀더멘탈이나 수급이나 모멘텀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현대위아 자체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 전체가 지금 밀려 내려와 있고 이 자동차 섹터 전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뭐 당연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시기고 이 섹터 자체가 힘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급등하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좀 보이겠죠.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지지선을 74,900원 네.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고요. 네.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뭐 목표 가격은 단기로 잡으면 10만 원입니다. 단기 가격이 10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시장이 좀 좋아져서 이 섹터 자체에 좀 매기가 불어오면 저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 가격은 11만 5천 원, 직전 고점이었던 여기를 드리고요. 지지선은 74,9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죠? 초과 매수는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좀 받쳐주고 섹터가 받쳐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리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현대위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라든지 수급 그리고 모멘텀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74,900원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고 11만 5천 원 단기 목표가 지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슈럼이고요. 네, 휴롬이고 매수가랑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2,522원이고 네. 50%입니다. 2,522원에 50% 비중이시고요. 예. 아, 네, 비중이 꽤 있으셔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7월 초에 최고치를 찍고 또 8월 네. 20일에는 또 최저치를 찍었어요. 아, 예. 네,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예,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예, 한 달 아, 전에. 네, 요새 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계속 또 흘러내려가지고 좀 고민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걱정이실까요? 지금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네. 언제쯤 이게 이제는 매수가 근처로 오게 될지 그래도 또 여지껏 기다렸는데 네.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조금이라도 좀 수익 좀 실현해서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아우, 네. 또 수익 볼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바로 네. 종목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왜 이래 어려운 종목 사셨어요? 비중도 너무 많이 사셨다 그렇죠. 안타까운데. 예. 다음에는 좀 쉬운 종목, 누구나 알 수 있는 좀 쉬운 종목과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게 어려운지는 아시겠지만 이 종목 자체에 이제 펀더멘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죠. 그 전환 청구권 관련된 부분에도 지금 뭐 워낙 물량이 많고 이외에 뭐 진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떤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기술적으로 뭐 7월달 같은 그런 급반등이 나오는 거 이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네. 주식을 이제 어떤 그런 요행수를 기대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어려운 종목 선택은 요 휴럼 하나로 이제 딱 마무리 짓고 예.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려운 종목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 위쪽에서 보시면은 이미 이제 차익 매물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4,000원대에서 나왔던 요 차익 매물과 최근에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반등 주고 올랐을 때 2,500원 위로 여기 올랐던 2,700원 넘었던 여기서 청산을 좀 하셨으면 좋았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같이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일 이 종목에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그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 요거 때문에 제일 힘들 거고 그 청구 전환 가격이 1,366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가격대보다 많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산을 청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그래도 1,905원 지금 찍고 반등 나오잖아요. 예. 2,500 그 매수가에 딱 매수가가 아니더라도 2,500원 근처에 싹 붙으면 일단 다 전량 청산하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본전을 좀 기다렸다가 수익도 조금 내고 이렇게 나오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2,450원에서 2,500원 붙을 때
예. 전량 다 청산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이 종목은 청산을 다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지선은 뭐 이번에 떨어졌던 1,905원 여기를 지지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데, 전환 청구권이랑 가격 괴리감이 아직 많아서 계속해서 매물 압박에 대한 상중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꼭 2,450원에서 2,500원 붙을 때 전량 다 청산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이 휴럼 종목은 좀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2,500원 근처에서 전량 청산 하신 후에 포트 교체를 해서 수익 얻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동진세미캠이고요. 네, 매수가랑 좀 비중이요? 오래됐어요. 이게 35,400원에 10%거든요. 네, 너무 많이 빠져 35,400원에. 있어가지고. 네. 네. 어떻게 대응을 하질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혹시 올해 초 정도에 네.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네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럼 정말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고 계셔서 답답하실 네.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과 네.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좀 보유를 오래 하셨다 그렇죠? 네, 오래됐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대응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진세미컴이 그때 사실 때문에도 굉장히 장밋빛이었다 그렇죠. 나쁜 예, 전망도 예. 아니었고, 네. 뭐 당연히 장밋빛이었고, 이후에 이제 수급이 좀 바뀌었고 하락적 기조를 꺾이면서 내려오면서 최근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죠. 예상했던 네. 실적보다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도체 종목이 같이 꺾이면서 IT 쪽으로 압박이 오면서 여기 같이 이제 내려앉았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7월 달에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치고 나갔으면, 좀 좋았을 뻔 했는데, 거기서 치고 나가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후에 지금 매물대 좀 몰려 있는데, 예. 이제 분기점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분기점이 와 있고, 35,000원 위에서 사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도를 안 하시겠지만, 이 종목은 지금 지지선이 2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내려왔던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네. 지지선인데 네. 여기가 이제 밀리면, 그러니까 하루 뭐 이틀 잠깐 깨지는 이런 건 상관없고요. 네. 여기 25,000원 뭐 잠깐 깨졌다 올라오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여기를 깨졌는데 만약에 올라오지 며칠 안에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펀드에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펀드 손절 물량이 나오면 그 다음 네. 지지선은 한 18,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밀린다 그렇죠. 그러면 네, 35,000원에서 가지고 반토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25,000원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네. 지금 비중이 몇 프로시죠? 10%요. 비중이 만약에 25,000원 받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비중을 한 5% 정도 더 늘리셔도 되고요. 25,000원에서 지지돼서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25,000원에서 사시면 안 되고 25,000원 예, 지지 예. 받고 올라가는 거 보고 예. 그때 이제 26,000원, 27,000원 올라섰을 때 한 5% 정도 추가 매수해도 되고요. 예. 만약에 25,000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제 결단을 한번 내리셔야 됩니다. 비중을 확 줄이든지 한번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든지 그 네.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 예. 조금 아쉽지만 지금 IT 섹터 자체가 종목이 이제 갈림길이거든요. 여기서 지지받으면 뭐 매수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받지 못하면 이제 조금 네. 더 밑으로 많이 밀릴 수도 있는 딱 분기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컴은 약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상당히 좋은 회사는 맞는데 네. 실적이 그렇게 예상보다 좋지를 못했어요. 그게 조금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5,000원 지지선으로 매수하실 가격이 35,000원인데 목표 가격은 만약에 IT가 여기서 돌아선다면 뭐 한 36,0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IT가 돌아서지 못하면 네. 비중을 확 줄이시든지 좀 결단을 좀 빨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동진세미캠 반도체 관련주죠. 지금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25,000원 지지선 보시면서 반도체 관련 부분들이 반등해 주는지 흐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혼자서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검증된 전문위원님과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테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2만 1,500원에 50%요. 12만 1,500원에 50% 비중이시고요. 네, 오늘 네. 샀거든요. 네, 오늘 샀는데 네네. 좀 올라가다가 투로 이렇게 그냥 내려와 버리네요. 아, 네. 지금 또 약수익권이시긴 한데요. 네. 네, 비중이 또 꽤 있으셔서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위원님께서 진단해 주실지 바로 넘겨드려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지금 장기 관점으로 사셨나요? 단기로 사셨나요? 네, 장기로 보고 샀습니다. 장기로 보고 사셨으면 이런 건 뭐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요? 이 세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왜 떨어졌냐라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품 가격 인하라든지 그리고 신제품이 실제적으로 론치가 좀 늦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보면 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부터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도면 만약에 장기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조금 계속 이제 단기 등락에 흔들릴 필요 없이 보유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셀트론 헬스케어가 뭐 자체 내 여러 가지 합병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수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장기로 진입을 했다라면 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만 1,500원이잖아요. 네.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장기로 생각하면 일단 보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장기 보유가 아니라도 중기 스윙 보유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목표 가격은 일단은 15만 원까지는 중기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로 잡고 대응을 하는데 15만 원까지요? 물론 이 세트론 헬스케어가 단기간에 그 치고 올라갈 운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대한투자로 IT 쪽,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주가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딴 데 급락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보권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이 급락했던 거에 비하면 그 자리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 매수하신 가격에서 빠지지 않으면 보유를 그냥 하시고요. 지지선은 이제 뭐 굳이 장기 종목인데 따진다면 10만 4천 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으시고 목표 가격은 중기로 봤을 때 15만 원, 장기는 물론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가격 1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비중 몇 프로세요? 50%요. 아, 너무 많아요. 한 종목에 50%면 오히려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서 다른 데도 좀 투자해 보세요.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상승 탄력이 단기간에 지금 크게 나올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 다른 쪽을 조금 익절을 해가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길게 봐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로 목표가 15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늦은 밤 어떤 수고 종목?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 SK텔레콤을 네네. 21만 원에 한 20%, 한 25% 정도 갖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사실 매도 시점을 놓쳤어요. 그런데 예. 그게 이제 분할 들어가는데, 네. 분할을 받아도 이렇게 좀 가치가 있을지, 네. 요즘 SK 쪽의 주식들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SK 다른 종목들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분할을 받아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SK텔레콤 21만 원에 25% 비중 맞나요? 네네네네. 네, 21만 원에 25%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SK텔레콤이 좀 이슈가 있어서 해당 부분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미 네네.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행복한 고민 중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은 어. 밤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사셨고 장기적인 투자로 잘 끌어가셨고 마인드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절대 그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게 투자를 잘 하셨고 진짜 사실은 이제 잘하셨어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 그렇죠.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유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매도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매도 영역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텔레콤이나 지금 SK 기업의 가장 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점이 뭐냐면 기업 분할 너무 많이 한다 그렇죠. 기업이 이렇게 네네.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어디가 지주회사가 되고 어떻게 연관되는 이런 역학관계가 구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 그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판단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대처를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SK텔레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우호적인 발언도 있고 안 좋다는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는 여기서 청산을 내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청산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절반 물량 가지고 한번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제가 SK텔레콤을 보는 기업의 역학 구도로 봐면 저는 한 3분의 2 정도 청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분의 2 정도 청산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정말 장기 투자로 한번 여기서 좀 더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청산을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SK텔레콤이 이 기업 분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면 사실 그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보유를 해도 되거든요. 보유를 해도 되고 네네. SK텔레콤 자체가 이 사업 분야나 지금 이제 이 통신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결국 5G나 6G로 넘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지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네. 우리가 5G나 이런 걸 하면 계속 장비나 뭐 부품이나 이런 쪽만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 5G나 6G도 마찬가지지만 이 망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혜택은 통신회사가 더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SK가 너무나 보유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쪼개고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2 정도 청산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만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워낙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뭐 지지선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9만 원이잖아요. 고점 대비라면 상당히 좀 아까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번에 청산을 네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분의 2 정도 청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네네. 이제 그게 좀 아까우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의 좀 등락에 따라서 조금 부침을 받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SK텔레콤이 조금 하락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예를 받는 것 들어서 같아. SK 이노베이션 영향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도 있고 이 자체 기업 분해에 대한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절반을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절반 물량을 4번이나 5번에 나눠서 매도하세요. 한 번에 아까워서 못 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매도하려고 생각한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2 이렇게 해서 5번에 나눠서 생각하시면 오늘 2 그리고 네네. 이틀 뒤에 2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세요. 근데 이익이 많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분할로 저는 절반 이상 일단 매도를 하고 가능하면 한 3분의 2 정도 매도를 하고 한 3분의 1 정도만 정말 장기로 어떻게 되는지 좀 들고 가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투자 잘하셨어요. 네네. 네, 시청자님,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매수가도 정말 지점을 잘 잡으셨고 또 투자 마인드도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3분의 2 가량을 청산하신 뒤에 나머지 분량은 길게 가져가시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챙기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밤늦게 수고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LNF요. LMF.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네. 12만 1,600원이고요. 네. 10%입니다. LNF 12만 1,600원에 10%. 네.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얼마 안 됐어요. 아,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요. 네네. 네, 지금 좀 위원님께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뭐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아, 네. 계속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양새여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네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종목 진단 해주실지 바로 도움 요청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한참 좋다 할 때 사셨다 그렇죠. 네. 며칠 전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제가 한 몇 주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앞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와중에 대한투자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제약바이오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예요. 2차전지 소재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시장이 어려울 때 대한투자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거꾸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딱 내려온 타이밍이에요. 이 LNF가. 그러니까 한창 좋다고 할 때 들어가면 거꾸로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 이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수급상의 문제로 이해를 할 부분이지 뭐 LNF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진 않고 LNF 속으로 그 펀더멘탈 보면 LNF 좋다 그렇죠.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작년에 이제 15억 정도 턴어라운드하고 올해는 한 2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해가 되는데 이제 수급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개인 수급이 좀 강했죠. 왜냐하면 이런 류의 대안 투자는 주로 누가 많이 하냐면 기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기 투자를 했던 기관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시세가 완전히 꺾였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시세가 이제 완전히 꺾이거나 그런 부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동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고점에 사셨다는 거죠. 너무 고점에. 그러니까 딱 좋다는 그 시점에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12만 1,600원인데 이 지지선이 아래쪽에 10만 원이거든요. 예. 아래쪽에 이제 10만 원인데 여기 10만 원까지 지지선만 내려도 20% 하락이다 그렇죠. 근데 그때 사셨어도 제가 봤을 때 10만 원까지는 견디셔야 되거든요. 가격은. 왜냐면 여기들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네. 10만 원이 지지선에서 10만 원까지 떨어져 이런 말은 아니고요. 떨어져도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가 지지선 좀 될 것 같고, 거의 이제 이유는 지금 이제 기관들의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앞에서 매수했던 지지했던 그 매집했던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은 크게 보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은 10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목표 가격은 1차가 목표 가격 12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 대용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그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지선은 10만 원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단기로 12만 8천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를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쪽은 모멘텀이 살아있고, 다만 이제 대한투자 좀 강했던 부분이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역으로 지금 밀려내려는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쪽에 지지선은 10만 원, 목표 가격은 단기로 12만 8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다소 높으시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종목 진단 해주신 것처럼 이지연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꼼꼼한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편하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매수가가 9,590원에 30% 비중이라고 하시네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현재 주가의 등락만 놓고 본다면 증권업종에서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최근까지 바닥을 많이 형성할 정도로 내려왔고 반등을 주고 있지만 실적은 뭐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 비교를 하면 그냥 소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도주로 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차익 매물이 5월달에 한번 크게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추세는 지금 하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원래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금리 인상 수혜주들 얘기하면 은행이나 증권, 보험 이쪽이 가장 우선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그에 대한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230원 여기에 이번에 찍었던 저점 여기를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로 9,2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종목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하락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융업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볼게요. 대원전선이고요. 매수가는 2,684원에 비중이 13%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6월 초에 이제 급등했고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형성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냥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등이나 이런 게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밀려버리는데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이런 종목은 지금 보시면 3,200원 여기 때 보면 집중적으로 매물이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200원을 추세적으로 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은 어디냐면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테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경 좀 쓰셔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일단 주식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2,080원 이번에 찍었는데 요 근처까지 넉넉 잡고 한 2,050원 정도 지지선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반등이 나오면 지금은 아마 이제 매물대가 한 단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3,200원 매물대라면 지금은 2,6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80원 지지선 잘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2,6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볼게요. 레몬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9,98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위원님. 레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테마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실적이 별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영업 손실이 나왔고, 그러니까 레몬 같은 경우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7월 달에 한번 반짝 상승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남아있는 물량을 이제 전부 다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지금은 저점을 깨고 지금 이제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지선은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셔도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7,540원 여기에 지지선인데 여기를 놓고 반등을 주면 짧게 만약에 빠져나오는데 주안점을 준다면 8,650원 정도에는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테마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9,700원 여기 근처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7,540원, 1차 목표 가격 8,6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레몬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그 테마 형성 종목이었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지지선과 그리고 목표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종목은 포스코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4만 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시죠, 위원님. 이 종목은 뭐 펀더멘탈이 나쁘다거나 뭐 수급상으로 완전히 문제가 꼬였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은 경기 관련 종목들이 5, 6월 달 원자재 가격 시켰던 그 시점부터 수급적으로 밀려 내려와 있고 지금은 굉장히 소강 상태에서 많이 좀 눌렸는데 이번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번 반등을 좀 활용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지지선 30만 7천 원인데 만약에 이 종목은 이제 장기로까지 보신다면 지지선은 28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밀려도 만약에 보유를 하시겠다면 한번 밀어볼 수 있고 이 종목이 언제 지금 이제 방향을 틀 거냐. 최근에 이제 이
며칠 상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상관 잘 보시면서 장기는 28만 5천 원 지지선, 단기는 이번에 찍었던 30만 7천 원 여기를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뭐 짧게 잡으시는 포스코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시진 않겠지만 짧게 보신다면 36만 8천 원 요 근처고 장기 목표 가격은 물론 이제 중기 이상 목표 가격은 직전에 찍었던 목표 가격인 41만 3,5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포스코를 난 좀 장기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물량 조절을 하시면서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이 포스코를 보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증권사들,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 철강사들은 대부분 신고가를 형성하고 위에 좀 눌려도 고가권에서 밀려서 눌리는데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다른 쪽에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이번에 호판 가격에 인상된 부분이 역시 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은 한 40%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면 철강석 원자재 가격은 내리고 제품 가격은 인상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쪽, 실적적으로 가장 좋은 딱 지금 그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까지 문자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나 오늘 이 고민되는 종목 상담 꼭 받아봐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종목 상담 접수하셔서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34,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34,000원에 10% 비중이신데요. 네. 34,000원이면 꽤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 정말 이 한 몇 개월 찾는 지 몇 개월 됐는데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네. 아니면 뭐 좀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당 부분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전히 나쁜 정보는 아닌데 좀 고점이 살짝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LX 그룹으로 재편이 되면서 뭔가 사업 구조가 좀 변할 거에 대한 기대가 모멘텀이 좀 있는데 그게 기대했던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부분은 사실 저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기대감이 있을 때 4월, 5월 이때는 한 보유해 볼 만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전환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나 실적과 연관된 부분을 보면 조금 모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크게 반응했던 부분이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전에 지금 이 종목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이 종목 매수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외국인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완연하게 외국인의 기관은 매도로 돌아서고 개인 수급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지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내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은 거의 아래쪽 지지선에 이제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23,800원. 그러니까 한 24,000원 정도가 지지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나는 보겠어라고 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24,000원까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한번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서 여기서 지지선에서 지지를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정도 좀 주춤하는 시장이 예를 들어 조금 반등 기조가 나와가지고 이어지면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버틸 수 있는 가격은 24,000원까지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 줄 때 조금 매도를 하겠어라고 하면 1차 반등은 한 31,000원 가까이, 31,800원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겠어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시청자님 24,000원 선 지지하는 것을 보고 반등을 주면 포트 교체를 해서 손실보다 더 큰 수익으로 보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일진다이아요. 일진 다이아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7,750원에 매수 30%요. 47,750원에 30%. 지금 예.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 네. 지금 좀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가 고민이실까요?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지 해서요. 아, 추가 매수를 고려 중이시군요. 네, 예. 저희 위원님께서는 이 추가 매수 어떻게 보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진 다이아를 사셨군요. 나쁜 종목은 아니고 괜찮은 예, 종목인데 이제 궁금하신 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상장되는 것 때문에 더 궁금하시죠? 예, 그 일진 하이솔루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혹시 이거 공모 받으셨어요? 아니,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셨어요? 요거 한번 예. 공모 받아볼만 했는데, 그러니까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공모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업종 자체가 지금 하는 그 섹터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일진 하이솔루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적도 당연히 뭐 상장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맞췄다고 해도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고. 그다음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상장 가격도 한번 낮추면서 다른 상장 종목들에 비해서 고평가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결정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에서 제외된 물량이 작아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 물량이 쏟아지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진 하이솔루스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공모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장이 되면 일진 다이아도 상당히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이 붙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을 줬던 거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약간 긍정적으로 점수를 조금 주고 싶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냐 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들고 계신 것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바람을 타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뭐 따상을 간다는 거나 하면서 좀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청산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청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공모주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저는 그 일진 하이솔루스는 약간 괜찮은 그 공모 가격 이상의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그 하루 이틀 정도 급등을 할 때 이것도 같이 청산하는 전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목표 가격은 아마 제가 그 일진 하이솔루스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좀 급등을 하면서 정말 따상이라는 부분까지 간다면 이게 그래도 한번 5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한 6만 원 가까이까지 한번 뛸 수 않을까 좀 보이거든요. 그때 6만 원 이상 정도 가격이 오면 제 생각에는 청산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공모에 대한 가격을 믿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보유하고 계신 것만 가지고 그때 제가 봤을 때 하루나 그 다음 날 이튿날 정도에 이것도 같이 청산하는 전략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진 다이아 종목은 공모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실적도 좋기 때문에 크게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아서 좋은 종목은 맞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매수까지 보기보다는 급등이 나온다면 수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해당 부분 대응 전략 잘 챙기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쇼박스 쇼박스 4,680원이요. 네, 쇼박스 4,680원. 4,68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예요. 비중은 20%시고 네네. 8월 13일에 이 넷플릭스와 OTT 계약 소식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었는데 혹시 이때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쯤인 것 같아요. 아, 한번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쇼박스 매수를 들어가신 것 같고 지금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계속 내려가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좀 더 가져가도 될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아, 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종목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인가 요 똑같게 제가 종목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완전히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넷플릭스 계약건이 나올 때 또 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 그렇죠.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특히 거의 다자 계약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계약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가 크게 뛸 거야라는 부분은 정말 그 운대가 맞아져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주가가 크게 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소박스 자체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슈 때문에 내려왔다는 부분인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실 쇼박스는 여기 떨어졌을 때 3,500원 정도에서 한번 사볼 만한 위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지지선 3,500원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부시장형 반등으로 나와가지고 4,500원을 바로 넘어가거나 이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종목이 한 번 더 올라왔다 밀렸다 내려서 3,500원을 깨지 않으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렇게 주는 이유는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화돼서 좀 바뀌면 소비재 관련 쪽으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화이자 백신이 이제 정식 승인되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지선은 3,500원 깨지 않으면 일단 보유를 하세요. 3,500원 밑으로 가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고요. 밑으로. 네네. 예, 초과 매수는 대신 하지 마시고요. 예, 3,500원 내려가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고 매도는 일단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4,600원 요 근처에 왔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매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오래 보유하기는 싫어하면 3,500원 지지로 반등 나왔을 때 4,6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4,600원. 예, 예. 네, 4,6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3,500원 지지하면 저는 4,600원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고 예, 대응을 예.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주에도 이 쇼박스 종목 상담 들어왔었는데 위원님께서 이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지지선 3,500원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진단 보다 더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샵 0082로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롯데 정밀화학이요. 롯데 정밀화학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6,000원에 20%를 네. 제가 사가지고요. 네.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네. 어저께 한 15%를 더 매입을 했어요. 76,000원대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더 네, 추가 어저께, 매수를 하셨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어저께 한 15% 정도 매입을 했는데 평단가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중이 35%로 좀 늘어나셨겠어요. 네. 네, 좀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이제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네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추가 매수하셨어요? 응? 롯데정밀화학은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삼성에서 넘어오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기대감이 굉장히 네네. 컸고 이 롯데정밀화학은 자기가 화학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술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업황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롯데정밀화학의 주력 섹터 제품들이 지금 보면 판가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상했던 것만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부분에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면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치고 빠져나온 전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하셨고 7만 원 사이 사셨으면 단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한 7만 1,000원 정도 되면 빠져나와야 돼요. 혹시 7만 1,000원이 이번에 매수한 가격하고 합치면 본전 가격 정도 되나요? 네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롯데정밀화학이 실적이 아주 좋아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업황이나 판가 자체가 구조적인 그 시장 환경에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바로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7만 1,000원 정도면 만약에 단가가 맞춰졌으면 이번에 반등 나오잖아요. 요걸 네네. 활용해가지고 비중을 줄이고 확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롯데 정밀화학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이지환 위원님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1로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